지난 역사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는 역사 평행이론, 날카로운 역사인식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기자,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 연결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 해볼까요? 요즘 오징어 게임이 너무 열풍이라서요. 너무 열풍이죠. 예, 한 번 더 가져왔습니다. 예, 좋습니다. 특히 게임 참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 부류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통점은 사회 적응에 그다지 성공하지 못했다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오징어 게임 속의 기생충처럼 뭐 계급도 사실은 있고 예. 빈부격차에 대한 의식이 좀 많이 녹아들어 있다는 평가를 하죠. 그렇죠. 주류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은 뭐 어느 시대 어느 곳에나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네. 역사에서 보면 1597년에 영국에서 불황자 단속법이 제정됐습니다. 네. 거리를 떠도는 이들을 단속하는 법이었습니다. 법은 불황자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정처 없이 돌아다니며 구호품을 구하는 학자들, 사람들을 등치는 옛 선원들, 기관을 대신해 구호 금품을 모집하고 거두는 사람들, 칼잡이나 음유 시인, 곰 조련사나 길거리 배우, 고개사와 땜장이, 행상인, 건강하면서도 당시 임금 수준을 거부하며 떠돌아다니는 인부들, 쫓겨난 하숙인들, 방랑자들, 이집트인들, 그리고 집시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냥 뭐 예. 불황자 하면은 좀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불황을 안 해도 될 것 같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공공의 적으로 불렸습니다. 범죄하고도 좀 연관이 됐겠죠. 아, 그렇죠. 예, 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집으로 돌려보낼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처벌이 좀 심했습니다. 그대로 읽어보면 허리 위쪽으로 발가벗기고 공개적으로 피가 철철 흐르도록 채찍질한 후에 고향이나 직전 거주지로 돌려보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너무 심한데요? 너무 잔인한데요? 이거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네. 이거 너무 불황자에 대한 혐오가 심했던 거 아닐까요? 그렇죠. 공공의 적이라고 했을 정도니까 공공의 적이라는 건 사실 테러리스트들한테 쓰는 말이잖아요. 네. 혐오가 심했다 이래 봐야 됩니다. 근데 처벌을 빠져나가는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군대에 가면 됐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해군이었습니다.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죽도록 얻어맞느냐 아니면 군대 가느냐 선택의 기로에 섰겠죠. 사실 해군에서는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군인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황자들은 가장 근사한 징병 대상자였습니다. 이렇게 잔혹한 처벌을 받느니 그냥 군대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군대 가는 사람들 많았나요? 문제는 이제 그렇죠. 가는 사람이 많았겠죠. 예. 근데 문제는 당시의 선상 생활이 상상 이상으로 열악했다는 겁니다. 어느 기록에 의하면 예. 길이 30m쯤 되는 배 선원이 100명쯤 탔는데 그건 선배잖아요. 예. 30평 가량 되는 공간에서 다 같이 잠을 잤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안 좋은 건 음식인데요. 예. 거친 밀가루, 설탕으로 만든 푸딩, 그리고 육포가 주 메뉴였는데 네. 육포는 개미나 바퀴벌레가 뜯어먹고 남은 것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요. 더 심각한 건 물인데요. 예. 한계가 길어지면 물이 떨어졌겠죠. 당연히 그랬겠죠. 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오줌을 마셔야 돼요. 오줌이 잠시 동안 입술을 적셔줬지만 갈증을 더 심하게 유발했기 때문이다. 야, 이건 뭐 매를 피해서 가기에는 이것도 진짜 너무 심한데요. 네, 그렇죠. 예. 차라리 맞는 게 나을까요? 좀 게임을 연상시키는 대목도 있습니다. 볼일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화장실이 돛대에 있었거든요. 뱃머리 앞쪽으로 돌출된 돛대에 변기 구멍을 매달아 놨습니다. 파도가 심할 때 설사가 나면 볼일보다 바다에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러게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배를 타고 흔히 외국으로 가잖아요. 네. 근데 외국 땅에 발을 딛는 것 자체가 위험했습니다. 풍토병이 많잖아요. 그렇죠. 낯선 기생충이나 미생물, 바이러스에 접촉해서 그야말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진짜 이건 뭐 피할 수도 없고 이쪽으로 가도 문제고 저쪽으로 가도 문제고 예, 곳곳에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에서 진짜 오징어 게임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더 심한 건 더 있습니다. 성병도 중요한 질병이었습니다. 예. 그 시대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예. 33척의 영국 해군 군함을 조사했더니 선원 중 10%가 성병을 앓고 있었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10%나?
예. 근데 당시에는 약이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정말 치명적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가 이질이란 게 있었거든요. 예. 이질도 흔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해적의 정언에 따르면 뭐 해적의 뭐 적의 총이나 칼에 맞아 죽을 확률보다 이질로 죽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치료법이 나름의 치료법이 아주 없었던 건 또 아닙니다. 아, 이질이 세균성 감염병이잖아요. 그럼 그 아, 예, 당시에는 그렇죠. 뭐 어떤 치료법을 썼을까요? 이게 피똥설사라고 불렸거든요. 네.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달걀을 완숙으로 삶아 껍질을 벗긴 후에 뜨거운 상태에서 좁은 쪽을 항문에 밀어 넣어라. 에? 달걀이 차가워지면 또 하나의 달걀을 완숙으로 삼아 껍질을 벗긴 후에 앞에서 말한 대로 반복한다. 근데 이렇게 해서 나았다는 기록은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이질로 죽는 사람이 많았는데 예. 그러니까 차라리 죽느니 이거 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어떻게 뭐 시도는 뭐 해봤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많이 시도했겠죠. 아, 근데 이제 1706년에 세계 일주에 나선 배가 있었습니다. 네. 183명이 배에 탔거든요. 근데 돌아왔을 땐 18명이 남았습니다. 그만큼 바다가 위험했다는 뜻이죠. 네. 뭐 해적, 질병, 풍토병, 다양한 사고, 정말 불가항력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야, 그러니까 진짜 항해 자체가 오징어 게임이나 다름없는 진짜 목숨을 걸고 진행하는 게임이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뭐 그 당시 바다 환경이 그랬다. 이거는 뭐 그 당시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이 불황자가 왜 생겨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냥 뭐 범죄자 기질이 타고난 사람들이 거리를 떠던 것일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은 일거리를 잃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랬겠죠. 불황자들 중에 소규모 가내 노동자 출신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 서서 이제 유럽에서 초기 자본주의가 시작되고 도시가 형성되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농노들 중에 농사 짓던 사람들 중에 자기 자리를 잃고 떠돌게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이게 수세기에 걸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사회가 변화를 하다 보면은 그 적응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많아지기도 하고요. 또 기득권과 비교해서 또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변화에 훨씬 더 취약한 거는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이게 사실 코로나19가 2년이지만 짧지만 알게 모르게 수많은 변화가 격렬하게 일어나고 너무 있거든요. 많이 변했죠. 네. 어느 전문가는 후유증이 수십 년 넘게 지속될 거라는 전망도 하는데 저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계층 간의 갈등 심화도 그 현상 중에 하나고요. 또 새로운 일자리가 사라져가는 일자리를 대체할 만큼 숫자가 많아고 있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이제 실업률을 초월한 심각한 사회 혼란을 겪는 국가들이 적지 않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과거 영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불황자와 그리고 그들이 목숨을 걸고 갈 수밖에 없었던 험난한 바다는 그냥 그저 옛날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게요. 진짜 이게 그냥 과거의 일이라고만 하기에는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인 것 같다는 기시감도 들고요.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또 떠오릅니다. 근데 이제 대처법만큼은 반복이 되면은 안 되겠죠. 네, 코로나19가 참 우리 생활과 이 세상에 많은 변화들 가져왔는데 좀 슬기를 잘 모아서 극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자님 오늘도